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TV 마이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버틀러에서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총을 귀에 맞았던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됐고요. 그 사이에 정권은 바뀌었고 그 정권이 바뀌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작년에 트럼프가 작년 오늘에 총을 맞고 나서 완전히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몇 억 달러를 트럼프 선거에 돈을 던지면서 달려들었던 일론 머스크. 지난 1년간 영웅이었는데 최근에 그가 보이는 행태는 영웅이 아니라 역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일론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지금 이게 결국엔 경제 문제고 돈 문제인데 일론의 행보가 저도 반신반의했었어요. 사실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보였던 그런 우파적인 행위, 우파적인 행동과 좌파에 대한 맹렬한 공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신임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게 다 계획적인 거 아니었냐, 의도적인 거 아니었냐 그런 의심이 들고 또 그게 이제 점점 수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 결정적인 게 그 도지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도지를 통해 가지고 국가 효율위원회, 국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수장으로서 임시직으로 하다가 그걸 이제 그만두는 날 이 애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때 트럼프는 자기 직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트럼프의 오른편에 서 있었던 일론은 오른쪽 눈탱이 이렇게 새카맣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형태가 전형적으로 오른쪽 눈탱이 밤탱이 서클에 가입하는 사람들, 신고식한 사람들의 그 형태하고 동일하게 일치해. 그런데 그날 기자들이 일론 너 눈이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그때까지도 트럼프가 몰랐어. 일론이 눈이 밤탱이가 된 사실을 몰랐어. 왜냐면은 오른쪽에 서서 오른쪽 눈이 있으니까 각도가 안 보인 거야. 그랬는데 기자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트럼프가 자세히 보고 그도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그때 트럼프의 얼굴 표정에서 아주 묘한 그런 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 트럼프가 놀래는 그런, 근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지까지 트럼프도 그 눈탱이 밤탱이 클럽에서 끊임없는 이 회유와 압박이 있었거든. 트럼프도 역사적으로 계속 트럼프를 걔네들이 이렇게 지네 멤버로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그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는 그거에 계속 거부했단 말이죠. 그 거부한 거는 간단해요. 트럼프가 크리스찬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섞이기 싫은 거야. 제플리 웹스틴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트럼프는 관계가 없잖아.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 사건도
완전히 지금 법무부 플러스 트럼프도 기자가 물었을 때 지금 이렇게 다른 일로 텍사스에서 물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바쁜데 지금 그런 허접한 질문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마가 진영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노하고 있는데, 그 앱스틴 사건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앱스틴 섬에 간 사람들이 100% 소아성애자는 아니에요. 단순 놀러 간 사람도 있어, 섞여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피해받을 게 많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까보니까 3분의 1은 공화당이야. 그래가지고 깔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지금. 이미 탑승자 명단은 다 나왔잖아. 그 대표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지금 공화당 부시가 지명해서 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라이노고 완전히 좌파적인 거 많이 이렇게 하는 놈이라 믿을 놈 못 되는데, 역시 걔가 이제 거기 간 그거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하고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연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에게 뒤로 엄청난, 또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 쪽 인사도 있다는 거지. 그건 아주 걔네로서는 치명적인 거거든. 왜냐면 걔네들은 뭐 무슬림, 얘네들 이슬람 믿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금욕적인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또 왕처럼 살면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걔네들도 몇몇 이렇게 저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지금 터커 칼슨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지금 트럼프에 실망하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일단 일런 얘기로 돌아가서, 이 일런이 지금 얘가 보니까 결정적인 게 지금 그 코인 시장을 놓고 지금, 왜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상황이 어떠냐면요, 미국 경제가 아주 취약해졌어요 사실. 왜냐면 미국 경제가 취약한데 중앙은행에서 트럼프를 도와주질 않고 있잖아. 제롬 파월 이자가, 트럼프는 지금 4.5 정도 되죠 지금 정책금리가. 근데 이걸 3%를 내려서 1.5 정도를 유지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말이 정확한 게,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이렇게 왕창 내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부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준다 이거야. 그리고 요번 6월 달에도 벌써 관세가 7월부로 8월부로 정식으로 이렇게 관세 매기기로 하고 임의로 잠깐씩 매기기만 했었잖아요. 관세 이거 협상하는 와중에. 그래서 정식 관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이게 재정이 흑자였단 말이지. 관세가 많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바이든 때하고는 반대로 지금 잘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가지고 소득세를 없앨 수 있다라는 말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지. 계산상으로도 관세를 제대로 20% 이상, 많은 국가는 50%까지 매기고 있죠.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계산하면은 우리 소득세를 추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야. 자국민들을 위해서 자국민의 소득세를 없애고 수입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게 물건을 파는 애들에게 이게 결국엔 소득세를 받는 꼴이거든. 근데 이거를 모든 언론이 결국에는 관세를 매기는 거는 우리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됨으로써 물가만 오른다라고 가짜 뉴스를 계속 때렸는데 물가 올랐어? 안 올랐어, 여러분. 물가 안 올랐고 일단 관세라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극도로 경기가 위축이 돼요. 수출하는 자들도 그 관세 때문에 위축이 되고 공장도 스탑하게 되고 또 일부는 사재기를 하고 중간업자들은 왜냐하면 중간업자들은 관세가 매겨진 다음에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미 보유한 물건을 풀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소비가 굉장히 이게 셧다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런데도 끝까지 제롬 파월은 우기잖아. 관세 때문에 자기가 이자율을 내릴 수 있었는데 안 내렸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내리면 되는데 안 내려. 왜냐면은 트럼프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니까 걔는.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트럼프가 계속 공격하잖아. 기자가 막 이렇게 인터뷰 때도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제롬 파월이 이거 이자율을 안 내리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자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그거 당신이 제롬 파월보다도 더 이자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야. 제롬 파월 같은 무능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인신공격을 맨날 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 이놈이 철저하게 민주당하고 커넥되어 있으면서 또 민주당의 상황 노릇하고 있는 연준의 쩐주들 얘네들의 지시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하길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은 지난번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 걔네는 이렇게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 망가지길 원해. 그래서 대규모로 돈을 풀어가지고 지네들의 수익을 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한 상태, 온전한 상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상태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한참 바쁠 때 선거 유세할 때 작년에는 바이든 정권 하에 있을 때 계속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엄청나게 낮췄잖아. 선거 앞두고. 그러고서는 지금은 진작에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런 놈이 제롬 파월이고 이런 자들이 미국 중앙은행입니다. 연준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한국에서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미국 경제 망가지면 미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미국 정부가 데미지를 받으면은 이게 구조가 수출하게 돼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미국의 불경기도 수출하게 돼.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경제적 리스크는 다 해외로 넘기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이게 경제 시스템이 나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금융이라는 괴물을 만들질 않았어. 하나님은 각자 민족주의로 살면서 각자 자기 나라 돈을 쓰라고 그랬어. 원래가 옛날에도 바벨탑에 모여서 단일 정부로 가겠다고 최초의 단일 국가를 선언하면서 니물롯이 죽게 저항했죠. 함의 아들 니물롯과 세미라미스트 음료의 화신. 스타벅스 커피에 보면 그
여자 얼굴 그려져 있죠. 그게 세미라미스트예요. 그게 실존하는 최초의 음료라고. 그래서 니물롯을 왕으로 세우고 얘가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음란 마귀 세력으로 몰고 간 거야. 홍수 사건 끝나고 불과 300년 만에 바벨탑에서 모여서 죽게 대적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 흩으셨는데 지금 거의 제2의 단일 국가 시스템이 완성돼 가고 있는 와중에 중요한 거는 각자 자기 나라 돈 쓰면 돼.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달러 표시 채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모든 국가가. 실제로 우리가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아무 담보도 없이 종이화폐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건데 그 종이화폐는 담보가 없어. 금으로 예전에는 금태환이 있을 때는 달러 찍어내는 만큼의 금이 담보였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한대로 그냥 달러를 찍어서 사용하는 이 시스템에서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한 폰지 사기라는 얘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각자 자기 나라 돈 쓰면서 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돼. 르네상스 시대 때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성공을 한 게 바로 그 환전이거든. 걔네가 수수료 받고 환전해 준 거야. 왜냐면 그때 로마에서 교역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방으로부터 많은 교역. 그러면서 전 세계 화폐가 다 모이는데 거기서 걔네가 환전해 준 거야. 그러면서 그 환전 수수료로 걔네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건데 지금 이 시대에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은 물론 국력이 약한 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은 돈 가치가 없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힘들 거 없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저마다 각자 나라에게 다 달란트를 줬잖아. 이스라엘에겐 금권을 줬지만 또 이스라엘과 늘 싸우고 있는 아랍 세력에게는 석유를 줬잖아. 그 다음에 코리안 같이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근면성을 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술 개발하라 이거야. 뭐인가 그런 걸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그 시스템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갈 수가 없지. 왜냐면은 이게 자본주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 사탄 마귀 세력에 의한 로스차일드 가문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걔네들이 영란은행을 세우고서 영국이 전 세계를 먹고 있었을 때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작고 소비 시장이 작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인도 먹고 전 세계를 경영하면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더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패권이 파운드화가 이제 날아간 거예요. 지금도 파운드화를 찍어내면서 일정 부분의 그 수수료가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현재도 그 시스템이 돼서 미국하고 똑같은 거지. 미국도 이게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0.8%의 수수료를 자동으로 먹어. 연준이.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근데 이제 이게 금융이 미국으로 넘어왔잖아.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도 그게 의도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 침몰도 그 타이타닉호에 그때 3명의 미 연방 의원이 있었어. 걔네들이 철저하게 미국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어. 그래서 걔네를 죽이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그냥 수장시킨 거야. 그리고 바로 미 의회가 이렇게 정식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 있죠, 왜 예고 없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연준 중앙은행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권이 날아간 거라고, 그때부터.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런 압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이거를 또 이제 사회적 이제 역사적 이런 이런 거를 또 좋은 쪽으로도 볼 수도 있어. 왜냐면 한쪽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달러 화폐를 가지고서 전 세계가 그걸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도 없이 그걸 계속 우리는 신용을 거기다가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준은 끊임없이 금의 가치를 누르는 거야. 왜냐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 가격을 계속 누르는 정책을 하면서 달러 통용을 하는 건데, 이게 달러를 이렇게 쓰면은 한 가지 좋은 점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달러를 발행한 걸 가지고 전 세계가 사용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의 그 약탈은 좀 줄어드는 건 있지. 만약에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또 전 세계 최대의 자원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사용하는 거거든. 그거 믿고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자원이 없고 소비 시장이 없다. 그러면은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탈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렇게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금융 경제가 시작이 됐는데, 최초의 국부론을 아담 스미스가 썼잖아요. 그게 국부론을 쓸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가의 부는 어디 있느냐, 그걸 추적을 했더니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방적기가 나온 거 아니야. 방적기가 양털, 처음에는 면화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양의 털을 모직을 짜가지고 그걸로 옷에 입는 거. 그래서 방적기가 최초의 그 산업 저건데, 그 방적기를 돌리기 위해서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국부론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노동력에 대해서 국가의 부는 토지에 있다라는 그런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중요하게 보고 국가가 결국에는 잉여 노동력을 국가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부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개념이고, 그 후에 100년 후에 공산주의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모든 노동자의 잉여 생산 부분을 자본가가 다 착취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건 추월할 수 없는 관계고 인류는 이렇게 늘 착취에 이거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론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두 쪽이 난 거야. 이런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이런 계층의 갈등.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경제에서도 이런 시장 경제냐, 이런 배급 경제. 요즘에는 배급은 도저히 안 되니까 분배가 중요하냐, 우리 같이 자유시장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 이러면서 계속 계층 간에 그게 또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공산주의 애들에 의한 이재명이 같은 정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나 버락 후세인 오바마예요. 정확하게. 바이든, 힐러리 이런 폐악질 공산주의자 애들하고 트럼프하고의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현재 지금 또 너무 길어지는데 미국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춘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첫째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국이 망가지길 원해. 그리고 바이든이 오로지 그 헤지펀드 컴퍼니를 이용해가지고 돈놀이를 계속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채를 계속 팔아치우는 거를 단기채로 돌리는 걸 해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이 트럼프 와가지고는 이제 스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건데 바이든은 그 편법이었거든. 자네드 옐렌하고 그거는 계속 헤지펀드 컴퍼니만 돈 벌게 해주는 거야. 걔네들이 계속 MMF 시장에서 돈을 싸게 받아서 미 단기채를 사면서 수익을 내고 셋이서 계속 돌려막기 한 거거든. 그러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니까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이런 거는 산업은 다 주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지. 상가는 다 공실이고 뭐 공실이라면은 미국 또 뭐 이건 뭐 아마존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사재 끼고 뭐 테무 이런 걸로 사재 끼니까 일반 소매는 다 이제 끝났어요. 망해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금융이라는 걸로 자꾸 가니까 금융은 간단해. 결과적으로 이런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에 의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돈을 받아서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게 계속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 양적 완화는 없어졌는데 바이든 4년 내내는 단기채를 돌려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를 미 국채를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시장에 돈을 정부에서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계속 주식하고 부동산만 오른 거야. 정확하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7개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이 전체 미국 주식의 절반이 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올랐다. 그럼 뭐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남고 경제 인구가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규모가 커져서 주가가 올랐다. 그럼 오케이인데 정확하게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풀고 또 국채 발행한 그 금액만큼 오르는 거야. 그 금액만큼 집값만 오르는 거고 집값도 젊은 애들이 일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돈을 쏴주면은 이건 금융이라는 시스템에서 이걸 빨아들여서 얘네들이 돈놀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값도 대부분이 블랙락이라든지 큰 이런 컴퍼니들이, 투자 컴퍼니들이 대규모로 집들을 사서 상가도 그렇게 대규모로 사서 이거를 가격은 안 떨어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왜냐면 집이나 건물들도 금융 상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80년대 전두환 시절만 해도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만 벌면은 뭐 서너 달만 일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사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집값도 쌌고. 그러니까 뭐 집 사고 기업도 인수하고 뭐 이런 어떤 자기의 경제, 건물도 사고 이런 어떤 원초적인 이게 없는 거야.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PF 대출 이래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또 희한한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이지. 건설회사에게 그냥 담보 대출이지. 그게 뭐 PF 이래놓고서 무슨 이름만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프로젝트 PF 지랄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택, 아파트 이거 투자하는 데다가 돈 되는데 그게 결국엔 지금 스탑돼 있는 거 아니야 한국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결국엔 부동산 모든 버블은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망한 이유가 부동산 버블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 중국은 시진핑이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한국 이재명 정권은 쎄쎄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놈들은 정말 이게 한국의 그 이재명 패거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망해가는 중국을 우리가 가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휴, 그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쪽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런 얘기하다가 지금 또 경제 얘기로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 일런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요번 8월 달에 지금 바이든이 물러나기 전에 미 정부 재정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가 안 팔렸잖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이나 뭐 이제 투자 국채, 미국 국채가 국채 가치가 폭락을 하고 국채 이자가 치솟으니까 얘네들이 손해나는 물건을 왜 삽니까? 안 사게 되는 거지.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채가 이렇게 똥값이 되는 게 결국에는 그 이자율 문제가 있어요. 이자율을 낮춰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1대1이야 달러하고. 그래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은 미 국채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100%치를 사간다 그러면 100%치의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각 국가들도 사용하면은 그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그들도 파이가 커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도 돈을 써야 되는데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를 사주면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를 강력하게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미 국채를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연준에서 지들끼리 지금 말이 안 돼. 왜냐면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 시장을 오픈을 하기를 원하는 쪽이 있고 그거를 반대하는 쪽이 있단 말이지. 미 정부는 일단 급하니까 그거를 발행을 해서 국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인으로 일단 하게 되면은 우리 그건 뭐야? 비트코인도 이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게 불가능해지거든. 자금에 이런 세금을 매기기가 힘들고 왜냐하면은 컴퓨터상에서 지들끼리 코인 간의 거래가 돼버리니까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세수가 줄고 이제 달러 패권이 지폐 패권이 이제 날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연준에서는 이제 이게 디지털 화폐하고 코인하고는 또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거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해.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의 얘네들은 금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인류를 계속 빨대 꽂고 빨아먹는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거랑 달러랑 연동해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애들이 있고 철저히 막아야 된다 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런이 이게 중간에서 일런은 이미 도지코인 발행해서 떼돈 벌었잖아요. 일런을 이용해 가지고 악한 세력 애들이 일런을 요번에 지네 패거리로 눈탱이 밤탱이로 잡아 넣으면서 코인 시장을 저걸 주는 거야. 코인 시장에 선점할 수 있게 테슬라를 선점하고 뭐 스페이스X 우주 이것도 선점하고 이거 했듯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코인의 패권을 주겠다 이거지. 주면서 대신에 네가 눈탱이로 들어와서 트럼프를 아작을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아작 내라는 얘기는 트럼프를 중간에 끌어내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뭐냐면은 4년 후에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세상 창조 질서의 세계가 이어지는 거거든. 이런 LGBTQ 음란한 세상으로 가고 자원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안 가고 정상적인 세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4년 후에 이 정책을 그대로 가는 제이디 벤스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주니어라든지 루비오라든지 뭐 공화당에 지금 인기 있는 애들이 많아요. 누가 나와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일런이 그거를 막아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일런이 아메리카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지네가 표를 갉아먹으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도 상하 양원에서 얘가 갉아먹어가지고 아메리카당에서 갉아먹어서 민주당 정책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 그게 지금 최종적인 얘네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8월 달에 지금 미국의 재정을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6개월 동안 버틴 거거든. 근데 지금 3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디폴트야.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베센트하고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도지
수장이었던 일런하고 백악관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주먹 싸움 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제 일런 머스크도 워낙에 교만하고 그때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또 그 시기에 일런이 모든 미 행정부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니네 업무 보고, 그러니까 주간, 단일, 오늘 할 일을 다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국방부, 뭐 법무부, 또 국무부 루비오, 얘가 권력 서열이 부통령 다음이잖아요. 얘가 또 엄청 그때 열받은 거지. 아니 이게 지가 뭔데 지가 우리에게 보고를 하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싸웠어요 지들끼리. 근데 그때 지금 얘기가 일런이 주로 그때 도지를 통해서 미국 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간 거야. 가져갔는데 거기에 큰 덩어리들 보다도 이게 너무 방대하게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는 그 구석진 곳의 사용처에 대해서 야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밝혀라 해가지고 그 정보가, 그러니까 미국의 은밀한 구석의 그 정보가 일런한테 넘어갔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 새끼가 지금 은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미 자기가 정보를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눈탱이 밤탱이로 가면서 이제 쌩 까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땡큐 바이.